안녕하세요. 양대표의 워크로그 양유정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공짜로 다니기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지, 어떻게 장학금을 알아봤는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한 학기 학비가 331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4년으로 치면은 한 2,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비싸다고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3,113만 5,400원의 학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총 23개의 10만 원부터 1,000만 원 단위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을 받았고 오히려 4년치 학비보다 500만 원 정도 더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받은 장학금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런 종류의 장학금도 있구나 라고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비단 저희 학교에만 있거나 제가 받았던 연도에만 있던 어떤 특수한 장학금이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학교나 시군구에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장학금 제도를 꼭 참고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교내 그리고 교외 장학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내 장학금인데요. 장학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적 장학금일 거예요. 학교마다 성적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어떤 기준이 다른데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성신의로 해서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장학금을 줬었어요. 저희 학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4.5 만점에 4.3 정도 받으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의조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 학기 학비의 40%를 지급해줬는데요. 저는 이 의조 장학금을 2번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 내내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한다고 가정하면 4년 장학금을 그래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학기에 저는 100% 성적 장학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단계의 성적 장학금이 나오는 걸 보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내에 있는 다른 장학금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중에 장학금을 함께 주는 활동을 위주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월드리더 프로그램이 있었고 3학기 동안 한 학기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장학금만 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활동들을 다 수행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나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탤런트 장학금이라는 것도 받았는데요. 한 번에 100만 원씩 총 2번 2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재개발 리더라는 장학금도 받았던데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줬던 장학금이고 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크게 2가지로 종류가 나뉘었는데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주는 장학금도 있었고 지금까지 했던 동아리나 프로그램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들도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나 서류들을 잘 챙기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외활동이나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 창업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창업 경진대회나 창업 캠프를 나가면 금액은 적지만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내외로 장학금을 주기도 했었어요.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창업 장학생으로 2번 정도 뽑혀서 총 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업 관련된 행사를 참여하거나 대회를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등수에 따라서 장학금을 수령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잘하는지에 따라서 장학금의 금액 자체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다음은 교외 장학금인데요.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창업형을 받았고요. 이거는 최대 2년간 학비 전체와 매 학기마다 2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장학금이었어요. 저는 이 2년치를 꽉꽉 채워서 다 받았고요. 대학 졸업 이후에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었고 만약에 대학 졸업 이후에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뱉어내야 되는 어마무시한 장학금이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학교마다 한 명 혹은 아예 안 주는 학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원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성적도 봤었고 지금 창업을 했는지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인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지 등등 굉장히 까다롭게 이 장학금을 심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 장학금이 진짜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서류들만 거의 한 40-5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다행히 합격을 해서 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많이 받았던 장학금의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는 친구들에게 주는 기숙사 장학금도 있었고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에게 주는 교환학생 장학금이나 해외를 그냥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장학금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장학금들을 어디서 알아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학교 홈페이지를 거의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는 장학이라는 탭이 있어요. 교내 장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들을 올려주거든요. 학교에는 이 장학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의 제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새로운 장학금 관련된 소식이 있는지 나한테 해당되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그 지자체 출신의 학생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기업은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자녀에게 주거나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삼다수의 경우에는 제주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 주거나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 관련된 학과 학생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장학금 중에 신기했던 거는 하이트 진로, 소주 회사죠. 부모님이 요식업에 종사할 경우에만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없더라도 성적 순으로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면접을 통해서 재단이나 사기업에 잘 맞는 인재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장학금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한국장학재단은 국내에서 가장 큰 장학금 관련된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하고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거든요. 제가 받았던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 주거지의 도시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참고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한다고 하면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를 자주 들어가서 볼 것 같고요. 강북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군구에서도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블로그에 알림 신청을 해놔가지고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조금 아날로그 방식인데 바로 학교 게시판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학생회관 게시판, 경영대학 건물에 있는 게시판을 주로 활용을 했는데요. 수업에서 수업 이동할 때 이 게시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장학금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다면 유의 깊게 보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 장학금 포스터를 촬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하는 등 학교 게시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저는 학교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블로그나 공식 홈페이지, 마지막으로는 학교에 있는 게시판을 주로 활용해서 장학금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장학금을 진짜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장학금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꼭 믿고 끝까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부터 나에게 꼭 맞는 장학금을 찾았던 건 아니고 계속해서 장학금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거나 내야 하는 서류가 많더라도 꼭 포기하지 말고 장학금을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장학금이라도 받았던 실적이 있으면 큰 장학금을 받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무시하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물론 돈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보통 어떤 걸 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성적 장학금을 준다든지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많이 한 친구에게 활동과 관련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이나 활동 장학금에 대한 돈만 남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그 결과 활동을 열심히 한 것 그 자체도 나에게 큰 재산이 되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원하는 장학금 받아서 대학교 공짜로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양 대표의 워크로그 양유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